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디안 개구리 서비스의 발표를 맡게 된 오진선입니다. 지금부터 항해 19기 6조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의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거쳐 실제 서비스 시연을 진행한 뒤 저희의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고 저희가 마주하고 극복해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향후 적용 과제와 팀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인디안 개구리는 자신의 카드를 모른 채 상대와 1대1 심리전을 통해 승패를 가리는 인디언 포커 게임을 기반으로 한 웹게임 서비스입니다. 인디안 개구리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Fun, Cute, Focus입니다. 인디언 포커 게임 앱 서비스인 인디안 개구리는 인디안 포커와 우물안 개구리를 접목시킨 주제를 바탕으로 한 게임 스토리를 적용시켜 유저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저들에게 인디안 개구리 게임의 기획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디안 개구리는 인디안 개구리라는 서비스명에 걸맞는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카드게임과 베팅이라는 주제를 중화시켜 유저들에게 친밀감을 이끌어내고 굿즈나 광고와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비즈니스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인디안 개구리에서는 웹소켓을 활용한 실시간 채팅과 게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키기보다는 웹소켓 단일 기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집중하여 고도화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안 개구리 서비스의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폴그닷컴으로 접속하게 되면 인디안 개구리의 랜딩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타트를 클릭하면 스토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스토리 진행 중 스킵 버튼을 누르면 로비로 이동됩니다. 로그인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로그인 모달에서는 자체 로그인과 워업스를 활용한 소셜 로그인,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며 비원일 시에는 회원가입 모달로 이동하여 이메일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 중복 처리해주고 비밀번호 발리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후에는 로그인을 진행하고 로그인이 완료되면 헤더에 포인트 값이 들어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랭킹 순위와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더 메이커스에서는 만든 이들의 정보를 볼 수 있고 랭킹에서는 현재 유저들의 랭킹과 자신의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을 누르며 로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게임 로비에서는 방 만들기 버튼을 통해 게임방을 생성하거나 방 참여하기 버튼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최대 15개를 기준으로 무한 스크롤이 적용됩니다. 게임방 생성 시 게임 룸으로 바로 입장됩니다. 새로운 참가자가 접속하였을 시 채팅창에 어떤 참가자가 접속하였는지 알려주고 두 참가자 모두 레디를 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상대의 카드가 공개되며 자신의 카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체크를 하면 초기 베팅 금액을 그대로 다시 베팅하게 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나의 카드가 공개되고 해당 라운드의 승자, 패자, 베팅값을 모달로 띄워줍니다. 채팅을 통해 상대 유저와 심리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의 경우 베팅을 하지 않고 패처리가 되며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유저가 채팅으로 욕설을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개굴으로 자동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즈를 진행하면 기존 베팅 금액에 레이즈한 금액을 더해 베팅하게 됩니다. 라운드를 3번 진행하였거나 더 이상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을 시 게임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게임 종료 후에는 자신의 승패를 알려주는 모달이 뜨고 재게임을 하거나 방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디안 개구리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론트의 경우 리액트와 주스탄트, 리액트 쿼리, 스타일드 컴포넌트, 악시오스 등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깃허브에 푸시하면 깃허브 액션스를 통해 이 안으로 빌드하고 빌드의 결과를 아마존 S3에 푸시합니다. 이후 아마존 S3에 올라간 정적 서비스를 동적 서비스로 처리하고 디도스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였으며 아마존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HTTPS를 적용시켜줍니다. 백엔드의 경우 스프링 부트, JPA, 세큐리티, JWT 등의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마찬가지로 깃허브에 푸시하면 이를 깃허브 액션스를 통해 그래들로 빌드하고 이후 빌드된 자르 파일을 도커 이미지로 다시 빌드한 뒤 ECR에 푸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컨테이너를 EC2 서버에서 풀한 후에 도커 컴포즈를 통해 컨테이너를 띄우고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MySQL, 레디스, 그라파나 프로메티우스를 실행해주면 8080 포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위해 S3를 사용하고 있으며 8080 포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엔진X를 활용해 80 포트에 api.indianprog.com 서버로 프록시 설정을 해주고 서버과 레츠 인크립트를 통해 SSL 인증서를 발급, 자동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HTTPS로 연결시켜줍니다. 이후 루트53을 통해 가비아에서 구매한 도메인으로 라우팅해주면 indianprog.com이라는 주소를 통해 접속한 유저가 인디안 개구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러블 슈팅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정리에 앞서 저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술적 도전이었던 게임 로직의 구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 로직은 게임 스테이트의 인원값을 활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게임룸 ID, 게임 스테이트의 주소로 요청을 보내면 서버에서는 게임 스테이트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가 수행되고 게임 서비스가 잘 수행된 뒤에 리스폰스 값을 레디, 배팅 상태와 같이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convert and send로 게임 진행 중 각 유저에게 다르게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는 convert and send to 유저로 보내줍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에서는 send와 send to 유저에 따라 다르게 구독한 주소를 통해 전달받은 값을 바탕으로 UI적 처리를 진행하고 리스폰스의 next state를 활용하여 다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 수행에 있어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트러블 슈팅 첫 번째 이슈는 뒤로 가기 이벤트 발생 문제입니다. 뒤로 가기 시 DB선 기존 방에 유저가 남아있고 다른 방에 들어가도 계속 웹소켓이 연결되어 있어 기존 방과의 연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즈 이펙트의 의존성 배열을 비워 첫 번째 마운트, 언마운트 상황에 대처하는 코드를 작성했으나 첫 번째 마운트 될 때에는 웹소켓에 커넥트가 되지 않아 리브 요청을 보낼 수 없어 에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턴 밸류는 공식 문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속성이기에 이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리턴 밸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의존성 배열에 커넥트를 넣어 뒤로 가기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에 나가는 요청을 보낸 후 연결되어 있던 웹소켓까지 연결을 끊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두 번째 문제는 실시간 리스트업 문제입니다. 로비에서 게임룸을 생성할 경우와 룸에서 퇴장할 경우 로비의 리스트 목록이 생성되고 삭제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리스트업 되어야 하는데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최신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액트 쿼리의 쿼리 클라이언트 인발리드 쿼리스로 쿼리 키를 무효화해서 쿼리의 최신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다시 가져오게 하여 진행하였으나 방에서 나왔을 때 본인 화면에는 최신화가 되었지만 다른 브라우저에 동시 접속해 있는 화면에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하기 위해 게임룸 리스트를 불러오고 있는 유즈 인피니트 쿼리에 1초마다 API 호출을 해주는 요청을 추가하였습니다. 백엔드 트러블 슈팅 첫 번째 이슈는 웹소켓 유저 식별 불가 문제였습니다. 웹소켓 환경에서 어센티케이션 프린시펄을 사용해 인증된 사용자 정보를 전달할 때 메시지 컨버션 익셉션이 날아오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를 확인해 서치한 결과 잭슨 라이브러리가 유저 디테일스의 인스턴스를 역증렬화할 수 없기 때문에 웹소켓에서는 어센티케이션 프린시펄 사용이 제한적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널 인터셉터를 구현하여 웹소켓 메시지를 처리하기 전에 스톰프 헤더에서 어소리제이션 값을 추출한 후에 인증 객체를 생성하여 스프링 세큐리티 컨텍스트 인증 정보를 설정하고 이후 컨트롤러에서 어센티케이션 프린시펄 대신에 프린시펄을 사용하여 유저의 정보를 빼오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게임 로직의 동실성 문제입니다. 게임이 운에 따라 진행되었다,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하였고 카드에 계속 널값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적하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게임 엔티티가 2개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에서 게임 진행을 위해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웹소켓 특성상 한 번에 2가지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비스 로직 요청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게임 엔티티가 없다면 새로 생성하고 있을 경우 생성하지 않는 로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싱크로나이즈드 활용을 해봤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후 비관적 락 등을 통해 동실성 문제를 방지하려 해보았으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낼 때 set timeout을 활용하여 요청에 시간차를 둘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게임 시작과 관련된 로직을 한 요청만 수행되는 부분인 게임 준비 서비스 로직으로 이동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리프레시 토큰 재발급 문제입니다.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 액세스 토큰이 재발급되지 않고 계속하여 프론트에 400 논널키 에러가 넘어오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논널키라는 에러라면 레디스 쪽의 문제일 것이라 판단해서 레디스 설정을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크롤링 봇을 통해 해킹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속적 배포 시 도커 컴포즈 다운 이후 도커 컴포즈 업을 하는 과정에서 레디스에 저장된 값들이 레디스 메모리에 계속 저장되어 있지 않고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레디스의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볼륨을 만들고 실행실 어펜드 온리를 yes로 설정하여 이전의 값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처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적용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6조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저희의 향후 적용 과제로는 SSE, 쿼리 DSL이 있습니다. 로비 페이지에 SSE를 적용시켜 로비의 게임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시키는 방식으로 유저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레디스의 동실성 제어 방법 중 큐와 트랜잭션을 사용해 클라이언트 요청을 우선순위 큐에 넣고 순차적으로 서버로 요청을 보내도록 하여 동실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며 유저 테스트 이후 쿼리 DSL과 엔티티 매니저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트랜잭션 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6조의 팀원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귀여운 개구리 캐릭터와 스토리 일러스트, 로고와 웹디자인을 맡아주신 김지우 개구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의 게임 실행 화면과 게임 로직을 담당해주신 윤준수 개구리님과 로비어 마이 페이지, 랭킹 페이지 등을 담당해주신 함석원 개구리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의 채팅과 DB 관련 성능 개성을 담당하신 강주성 개구리님, 모니터링과 게임 로직 설계를 담당해주신 박용훈 개구리님, 프로젝트 전반을 검증하고 서버와 마이 페이지, 랭킹 페이지를 구현하였으며 배경음악과 스토리를 제작해준 오진선 개구리님, JWT와 오어스를 담당하신 이주호 개구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게임을 끝내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해 19기 6조 인디안 개구리 서비스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